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1급 2011년 3월 13일자 2교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2월 건을 제가 1교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2교시 문제. 솔직히 저는 이제 이거 2교시 문제 풀고 후회했어. 이거를 선정을 하고 이제 후회를 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거 못하는 거 티 안 내려고 미리 풀어본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스탑을 하고 두 번째 찍는 거예요. 두 번째 찍는 건데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 문제를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볼 정도로 문제를 심각하게 잘못 만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건 아닌데 의도된 작업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약에 이 문제 만든 분 상사였으면은 엄청나게 깼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뭐가 그런 건지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풀겠습니다. 뭐 세 개 모델링 중에 당연히 첫 번째 거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모델링 수정이죠. 그래서 템플릿 파일에 이 작성되어 있는 모델링을 도면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죠. 수정을 해가면서. 그래서 볼게요. 보는데 자, 일단은 뭐 여기 있는 건 지워야 되고요. 요번에 이제 치수 확인하는 방법은 플래시샷이 아니라 그냥 3D 모델에다가 다이렉트로 치수 기입을 해가면서 확인하는 방식 진행을 할 겁니다. 2월 거는 이제 플래시샷 하는 걸로 했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 치수 잘 보이게 좀 확대 좀 하고요. 일단은 평면도부터 확인할 거니까. 일단은 모델링에다가 바로 치수 기입을 할 때 평면부터 확인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겠죠. UCS. UCS. 왜냐면 이제 우리가 치수 기입, 3차원 공간 사이 치수 기입을 할 때 항상 XY 평면, 그것도 0값을 가지고 있는 절대 평면에 이제 치수가 기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UCS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기입할 수 있는 평면 상태니까 평면 치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UCS 작업을 안 해줘도 되니까요. 자, 요 끝점에서부터 이제 이 원의 중심점까지, 이 원의 중심점까지. 이렇게 36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중심에서, 네, 이 원의, 중심인데, 이게 중심이 찍히는지 밑에 있는 요소가 찍히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럴 때 중심을 잘 안 찍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끝점에서 여기까지 중심이라고 한다면 요 원의 4분점이잖아요. 4분점. 그리고 아니면 요 호의 끝점이고. 그래서 요 끝점을 잡습니다. 그게 더 명확해요. 요렇게 요 호의 끝점 잡고 요 호의 끝점 잡고 요렇게. 그래서 이제 36에 62는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134가 나와야겠죠? 134도 맞다. 맞고요. 그 다음에 DRA,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은 14다. 맞고요. 그 다음에 DLI, 여기서 이제 요 끝이죠. 요 끝에서 이제 여기 중심까지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요쪽 중간점 또는 요쪽 4분점을 잡아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21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여기까지 58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땅 하면 21 안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치수를 봐서는 이제 안 맞는 거 저거 하나 네요. 하나네요. 자, 요거 하나 안 맞으니까 이제 요거 맞추면 자, 결론적으로 이제 VS 컨셉 으로 보면 이제 요 앞에 있는 요면, 그쵸? 요면이잖아요, 요면. 요면이
이제 더 21이니까 25가 돼야 되니까 4mm가 더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된다. 이 면이. 이렇게 된 면이 이제 더 튀어나와줘야 된다. 이때 우리 작업해줄 수 있는 건 총 3가지죠. 3가지. 3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솔리드 에디트에서 면을 이만큼 옵셋 시킬 수 있어요. 옵셋. 뭐 다 안 적을게요. 또는 면을 이만큼, 그러니까 4mm니까 4mm만큼 무브, 이동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옵셋을 할 거냐, 아니면 무브, 이동을 할 거냐, 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2가지는 이제 뭐예요? 솔리드 에디트 명령을 실행을 하고 중간에 이제 뭐예요? 페이스, 면이라는 옵션을 한번 선택을 하고 거기서 옵셋이라는 명령을 옵션을 실행을 하든 아니면 무브라는 옵션을 실행하든 3단계를 거쳐서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빠르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 면을 뭘로? 프레스 풀로 PP로 당긴다. 물론 PP라는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PRESS PULL 프레스 풀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요 면에다 딱 갖다 대고 이렇게 주변 테두리가 이렇게 파랗게 된 게 보이시죠? 그게 됐으면 딱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얘는 이제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튀어나오려면 몇 미리? 4mm를 프레스 풀은 튀어나오게 되면 무조건 무슨 값? 플러스 값. 그 다음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얘는 플러스 4mm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25. 자 3D 형상에다가 다이렉트로 치수를 기입하면서 확인할 때 좋은 장점은 뭐다? 요런 것이다. 치수를 내가 형태를 수정을 하니까 그 수정된 형태에 맞춰서 내가 기존에 측정했던 치수가 바뀌어주니 내가 제대로 수정을 했는지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기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 왜 어려운 문제냐? vs. 자, 다시 2D 와이어프레임 돌릴게요. 저번 2월달 문제보다 얘가 어려운 이유는 뷰큐브가 사라졌네요. 뷰큐브를 다시 털리고 어려운 이유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르죠? 여기가 튀어나와 있네. 얘는 안 튀어나와 있네. 예, 그쵸.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게 중요한 게, 그러면 어딘가 요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치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틀린 부분을 찾으려면 치수만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검토를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된 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이런 거냐? 아니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면을 분석을 할 땐 치수만 보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중복 치수를 안 생기게 도면을 작성을 하는 그런 도면적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중복 치수를 발생을 안 시키기 때문에 연관되는 치수를 같이 한꺼번에 봐야 돼. 그거는 형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려져 있는 형태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런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좋아요. 이런 문제는 오히려 포지션이 좋아. 치수를 다 검토를 했는데 이런 형태적인 부분을 안 보면은 틀려 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이건 잘못된 제가 아까 봤을 때 기준이 모호하다, 애매하다 그런 문제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런 거 가지고 기준 애매해요. 그린 거 저렇게 해놓고 저걸 어떻게 찾아요라고 하는데 못 찾는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못 찾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이제 얘가 여기 오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렇잖아요. 6이다. 그럼 이제 얘가 요 앞에 튀어나온 게 6mm 들어가면 되는 거야. 즉 파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도 뭐예요? 간단하지 프레스 풀이지 결국은 이제 오각형의 요 앞에 면인데 프레스 풀로 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물론 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리드 에디트에 무브 그 다음에 옵셋 다 가능합니다. 그걸로 다 작업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냥 PRESS PULL 해주는 게
속이 편하겠죠. 자, 여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면 하나씩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안쪽으로 이제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요 면을 찍고, 명령이 안 끝나요. 마이너스 6 한번 하면, 여기 또 마이너스 6을 해서 해줘야겠죠. 이제 만약에 이제 솔리드 에디트나, 솔리드의 옵셋이나 무브를 이용하면 두 면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복잡하지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죠. 일단 톱으로 올려서 수정 제대로 되나 딱 보면은 이게 딱 일직선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프레스프를 하면 이면 한번 들여주고 이면 한번 들여준다. 난 그게 싫다. 두 개 한꺼번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솔리드 에디트 해가지고 그쵸? F 무브 아니면 옵셋이에요. 무브 아니면 옵셋인데 저는 이번에 옵셋을 할게요. 옵셋 O 하고 옵셋 같은 경우는 면을 선택할 때 이면 한번 찍어주고 이면 한번 찍어주고 면 두 개 다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6mm 들어가야 되는데 옵셋은 프레스프라고 같은 개념입니다. 형태가 튀어나오면 플러스 값, 파면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파는 거니까 마이너스 6 해서 딱 해주면 두 면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적용을 해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느냐 대신에 명령어 옵션이 양이 적으냐 그런 프레스풀. 만약에 이게 명령어 옵션 많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작업 자체는 한 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솔리드 에디트를 이용을 하셔야겠죠. 이건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수정을 해줘야 평면도의 수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쵸? 요 치수만 보시면 안 돼요. 요 형태적인 것까지 요거까지 해주셔야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면도로 가죠. 자, 정면도 이제 봐야 되니까. 자, 여기서 UCS를 원래대로 돌리고, 톱 해서 똑바로 이렇게 본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려면 요 아래쪽 화살표죠. 아래쪽 화살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정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 지금 치수기입 명령을 실행한다 그래서 치수기입이 안 되죠. 왜? 치수기입은 3차 공간의 치수기입은 이제 항상 6CS의 XY 평면 그것도 이제 Z축 값이 제로인 평면에만 기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저는 지금 XZ 평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XY 평면이 되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UCS를 실행을 하죠. 이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평면이 XY 평면이 되게 가장 빠르게 변환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옵션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 뷰 V를 치고 엔터를 치시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평면이 XY 평면이 된다. 그러고 나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 끝에서부터 이제 요 위까지 37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높이가 83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높이가 32. 안 맞네요. 그런데 이제 누르르 딱 봐도 조금만 안 맞을 거냐? 아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중앙까지. 여기 중앙 어떻게 찍지? 예. 제가 이제 전에 얘기를 했죠. 다각형, 정다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다각형의 내접원, 외접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굳이 원을 그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저번에는 이제 육각형의 형태였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그 중심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굳이 원을 그리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오각형 같은 경우, 특히 홀수로 이루어져 있는 정다각형 같은 경우는 원이 안 그려지면 다각형의 중심을 잡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깔끔하게 원을 그려주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렇죠? 다각형의 이제 내접 또는 외접하는 원을 그릴 때는 3점을 이용하시면 돼요. 3점. 특히 다각형의 바깥쪽으로 두르고 있는 원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되는 거는 이제 내접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바깥쪽으로 두르고 있는 원이 되면. 그러니까 다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3포인트로 그리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다각형이 원에 외접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원이 다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걸 그릴 때는 이제 이 서클 명령 요 안쪽에 있는
탄탄탄을 이용하시면 편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 원이 다각형 바깥에 있는 형태니까 꼭지점이 만나는 형태니까 서클하고 3포인트 3P 그리고 이제 꼭지점 아무데나 다각형 오각형의 꼭지점 아무데나 세 군데를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차피 그렸으니까 반지름 확인이 되잖아요. DRA. 근데 이게 반대쪽도 확인하십시오. 이게 이제 치수가 여기 기입돼 있다고 해서 여기만 확인하시는 분들인데 얘는 안 바꾸고 얘만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얘랑 얘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클 여기도 꼭 기입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둘 다 이생이 없는지. 요건 꼭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원을 그렸으니까 뭐를 잡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그쵸? 요 끝점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2, 23. 어차피 아까 얘 틀리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도 틀리다. 근데 이게 그럼 치수 두 개가 틀리니까 두 가지를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 아니라고 속단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아니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건 이게 서로 쭉쭉쭉 이어지는 직렬 치수잖아요. 직렬 치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얘가 바뀌면 어차피 중간에 게 바뀌면 얘도 바뀌고 얘도 동시에 바뀐단 말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데 얘가 아래쪽 게 내가 원하는 값을 맞추면 위쪽 게 이 값에 맞춰지느냐. 만약에 아래쪽을 바꿨는데 위쪽이 맞춰진다 그러면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0인데 20이다. 그럼 12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12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23에 12가 더해지게 되죠. 그럼 23에 12를 더하면 35가 나오네. 중간에 있는 요거의 높이만 바뀌는 거구나. 12mm가 바뀌는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저 높이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봐야겠죠. 돌려서 자, 이제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으니까 VS 컨셉으로 바꿔줄게요. 보면 이제 요 안쪽에 있는 면이 보이시죠? 안쪽에 있는 이제 요 면, 요 면이 보이는데 이제 이 면의 높이가 12mm가 더 밑으로 파고 내려가야겠죠? 더 내려와야 되니까 다운되니까 12mm만큼 파고 내려와야 된다. 자, 저기에 사용되는 거는 여기 25대 사용했던 거하고 똑같죠? 무브 사용 가능하고요. 옵셋 사용 가능하고요. 솔리드 에디트의 면에 옵셋이나 무브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정보는 뭐가 있다? 프레스풀이다. 그럼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다? 프레스풀이다. 그러니까 저는 뭘로 한다? 프레스풀로 한다. PRESSPULL 하고 이제 뭐예요? 요 안쪽에 있는 면을 딱 클릭하고 12mm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파고 들어가야 돼. 지금 있는 형태에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프레스풀이 형상을 파먹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12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자, VS 다시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 놓고요. ESC를 눌렀나요? 자,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 놓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톱 딱 눌러서 돌릴게요. 자, 다시 정면 쪽을 바라봤어요. 요게 톱인 거는 제가 UCS를 바꿨으니까 톱인 거예요. 여기가 정면이죠. 정면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 사기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3D에다가 다이렉트로 치수 기입하면 생기는 장점은 뭐다? 형태를 변경하고 나면, 그 변경된 게 내가 기입한 치수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장점을 갔는데, 얘 수정했는데 안 따라갔네? 얘는 내려갔는데 얘는 안 따라가네? 자, 이 안 따라가는 특성은 있어요.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저 찍어준 포인트가 정확하게 꼭지점이나 모서리가 아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뭔 말이에요? 여기 모서리인데, 지금 보시면 수직선이 요 끝에 없죠. 요 수직선이 없죠. 저기가,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은, 거기가, 이 전체 호의 요 끝점이에요. 중간점이에요, 중간점. 끝점이 아니라 중간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저기 있는 저 면의 정확하게 끝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점이다.
거기를 찍었다 그러면 연관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저렇게 곡면상의 일부다 라고 한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알아야 돼요.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 저한테 사기치셨어요.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번 확인을 하려면 요 점을 잡아서 요 밑에다가 다시 붙여줘 보셔야겠죠. 그래서 20, 35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요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그럼 남은 치수는 뭐예요? 37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네요. C15 여기 못하기 값이죠. 못하기 값인데 못하기 값 하려면 이제 DLI.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수기 볼 때 어떻게 요점 찍잖아요.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15 반대쪽도 여기 찍어서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여기 있는 R이다. R. 근데 R, 이게 뭔 얘기? 가로치고 R, 이건 뭐야? 가로치고 R은 결국은 이제 이 높이에 의해서 요 반지름이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제가 정확하게 이제 여기 이 선에, 요 위에 있는 수문선, 수평한 수문선에,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정확하게 4분의 1 호다. 요 높이가 반지름이 된다. 그 높이는 이제 우측 모델에 나와 있어요. 10.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DRA를 해서 여기를 딱 찍었을 때 10이 나오고 여기를 딱 찍었을 때 10이 나오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됐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R12. R12는 이제 DRA 해가지고 여기를 땅 찍어보면 자, R15. 안 맞네요. 얘도, 고쳐줘야 되네. 자, 얘 고쳐줘야 되니까 고쳐줘야 되는 건 당연히 고쳐주면 되겠죠. 고쳐주면 되는데, 반지름이 이제 줄어야 돼요. 반지름이 줄어야 돼. 원이 작아진다라는 건데, 자, VS. 여기서, 제가 PDF 파일에서 눌러버렸네요. 여기 와서, VS 컨셉. 하고 이제 화면을 좀 쫙 돌리면 이거죠. 결국은 이제 원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표면, 원 내부, 원통면이 이제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야 되는 거죠. 면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야 돼요. 원의 중심을 향해서 몰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한정적이죠. 한정적이에요. 쓸 수 있는 명령이 없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저 작업을 3D 프로그램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PRESSPULL. 왜? 선생님 아까 보여드렸을 때 프레스풀로 면 자체를 옵셋을 시켰네. 그러면 이제 프레스풀 명령을 하면은 이 면을 선택하고 옵셋을 할 수 있겠네 했는데 이 면에 갖다 대면은 이 면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런 생각을 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아주 잘못된 건 아니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3D 프로그램을 먼저 경험을 해봤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오토데스크, 이 오토캐드를 만든 같은 회사에 있는 3D 제품군도 3D 전용 캐드라든가 3D 모델링 제품군에서 저 프레스풀을 실행을 하면은 지금 원하는 이 면을 옵셋해주는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3D 프로그램에서는 프레스풀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선택된 면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사용되는 명령이 계속 바뀝니다. 프레스풀로 필렛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해요. 옵셋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 명령이다 보니 3D 쪽을 먼저 경험을 하고 오토캐드 3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사용되는 3D에 사용되는 프레스풀은 단순히 평면에서 분할된 면을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해주지 이렇게 곡면에서 어떤 동작을 해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명령어가 하나로 한정이 되죠. 뭐요? 솔리드 에디트에 면이니까 F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무브 안 돼요. 반드시 옵셋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옵셋으로 면의 간격을 띄워주는 경우로 5만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요 안쪽에 있는 요 면을 딱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15에서 12가 돼야 되니까 3mm의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 3mm의 값을 플러스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어찌됐든,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R15고, 그쵸?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12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면, 뭐냐면은 지금 형태상으로는 요 안쪽이 구멍이잖아요. 빈 허공이잖아요. 허공으로 형태가 뭐예요? 돌출되어 나가는 형태죠. 즉 최적이 늘어난다. 최적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면이 돌출이 된다.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일 때 옵셋이나 프레스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최적이 늘어나는, 그리고 표면에서 형상이 돌출되는 거는 플러스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요렇게 최적을 줄거나 형상을 파먹을 땐 마이너스 값을 쓰게 되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최적이 늘어나는 거, 즉 형상이 돌출되는 거니까 플러스 값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 끝났으니까 엔터를 한번 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냥 플러스로 3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면 저렇게 R12. 자, 열어놓고 VS 2D로 바꾸고요. 다시 비주얼 스타일을 VS 2D로 바꿔주고, 자, 여기 보시면 반지름 값은 12로 바뀌어 있죠. 자, 여기를 딱 눌러서 확실하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반지름 값이 12로 바뀌어 있더라. 그렇죠. 이게 장점이더라. 근데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것처럼 상황, 곡면을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는 일부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해하셔라. 이것도 프로그램의 특성이다. 프로그램 가르쳐다 저거 버그 아니에요. 버그라고 말하면 버그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버그라는 건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는 거는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우측면도에 있는 치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또 틀린 데를 찾아내면 끝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거는 좀 뭐가 바뀌는 게 많아요. 바뀌는 게 좀 많아요. 예전에 한 3개, 4개 정도였는데 조금 지금 몇 개 바꿨죠? 평면에서 2개 바꿨죠. 평면에서 2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2개 바꾸고, 벌써 4개 바꿨는데 아직도 우측면도는 검토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측면도도 검토를 좀 해봐야겠죠. 해봐야 되니까 그거는 자, 우측면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간이 거의 27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우측면도에서 나오는 이제 값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